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강지혁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서늘하고 인공적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이어진 중역 회의와 까다로운 협상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그 끝에 찾아온 성공의 예감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걸게 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창가에 멈췄다. 서유진, 그의 아내가 그림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화려한 가구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존재감은 희미했고 지혁은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인테리어의 한 요소로 여겨왔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가 원하는 아내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했다. 완벽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지루했다. 지혁은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천명그룹의 부회장인 그에게는 새로운 발판이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했다. 서유진은 그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한 모금의 위스키로 목을 축인 후 입을 열었다. 우리 그만하지.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슬픔 같은 흔한 감정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지혁의 심기를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수동적이었으니까. 이혼 서류는 김비서통에 보내지.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도록 하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랑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 그 정도면 당신이 내 아내로서 해준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부족하지 않을 거야. 그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관계는 거래였고 결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제 그 거래의 가치가 다했을 뿐이다. 그는 유진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마도 눈물을 보이거나 매달리거나 최소한 왜냐고 묻기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시선은 무감정해 보였지만 어딘가 그의 오만한 자신감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서늘함이 담겨 있었다.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반응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줄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이 필요했다. 다른 할 말은 없나? 그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잠시 입을 다문 채 그를 응시하더니 이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 어떤 토도 질문도 감정의 동요도 없는 완벽한 수긍. 그녀의 반응은 지혁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오만함은 곧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다니 다행이었다. 그는 유진을 과대평가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결국 그의 돈과 권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의존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과 무력함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통보를 던졌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군. 새 파트너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 그 말은 명백히 잔인한 것이었지만 지혁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곧 윤성그룹 회장의 딸과 약혼할 예정이었다. 그 결혼은 천명그룹이 업계 최고의 자리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 거대한 야망 앞에서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하찮았다. 그는
그녀가 이 결정의 의미를, 자신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를 똑똑히 알기를 바랐다. 유진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 같아서 지역은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그 간결한 대답에 지역은 허탈함마저 느꼈다. 그는 더 극적인 장면을, 자신의 권력을 실감할 수 있는 복종의 순간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만족감도 주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지역은 곧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며 만족감에 취했다. 그는 그녀가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고 곧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이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는 유진이 벌써 나갔을 것이라 짐작했다. 거실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서명란은 이미 채워져 있었다. 그 옆에는 그가 결혼 선물로 사주었던 고가의 시계와 보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그와의 모든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깨끗이 반납하는 것 같았다. 지역은 콧방귀를 뀌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서류 처리를 지시하고 윤성그룹과의 약혼 발표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진이라는 과거는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졌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수능이 아니라 계산된 인내였음을. 그녀가 놓고 간 보석들처럼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지만 그녀 자신은 무엇 하나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역은 승리의 도취에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판 무덤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버린 아내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가 무시했던 그 고요함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승리자였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 이름 없는 빌딩의 최상층에서 서유진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은 그녀에게서 날카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천명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시작할까요? 그는 유진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업계에서 실력으로 정평이 난 분석가였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남편 앞에서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목표를 포착한 포식자의 차가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시작하지. 헬리오스 작전을 개시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헬리오스라는 코드네임은 금융계의 어둠 속에서 부패한 기업들을 심판하는 전설적인 존재의 이름이었다. 아무도 그 실체를 본 적 없었지만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기업 총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 전설의 정체가 바로 강지혁이 하찮게 여기고 버린 그의 아내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스크린에 떠있는 강지혁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같은 사적인 감정은 없었다. 오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패한 권력을 해체하려는 냉철한 사명감만이 존재했다. 강지혁과 천명그룹은 그녀의 다음 목표물일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녀의 사정거리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그의 아내로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날을 기다려왔다. 지혁은 유진이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유진은 결혼 전부터 이미 헬리오스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혁과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중심인 천명그룹의 내부를 파고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장이 벗겨질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혁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력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내가 사실은 그의 운명을 쥐고 있는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그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모든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거대한 덫은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천명그룹의 조직도를 훑어보았다. 가장 약한 골이 첫 번째 공격 지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천명물산의 해외 비자금 계좌부터 추적해 24시간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웃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그의 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유진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 결혼 생활은 긴 잠복근무와 같았다. 감정을 숨기고 자신을 위장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시간. 이제 그 기나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 그리고 동시에 헬리오스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었다. 지혁이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패이자 동시에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스스로 내던진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한 남자의 몰락과 한 여자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 조용히 연주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유진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살았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던 그 공간을 향해 미련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하고 가벼웠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강지혁의 취향과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떠났다. 택시를 타고 멀어지는 펜트하우스를 룸미러로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곳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그녀의 긴 임무를 위한 위장막이었다. 이제 그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임무 종료, 복귀한다. 수신인은 팀장 김민준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사적인 물건이라고는 이 핸드폰과 가방 안에 몇 가지 옷이 전부였다. 같은 시간 강지혁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상쾌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 빠르고 군말 없이 사라져준 것에 대해 내심 고마워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적절한 아내였다. 그는 샤워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윤성그룹과의 합병, 그리고 새로운 결혼.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로 나왔다. 집안은 어제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게 느껴졌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성그룹 회장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어제 말한 서류 오늘 중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해. 어떤 잡음도 나와서는 안 돼. 그는 서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하고 싶었다. 지혁이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 동안 유진을 태운 택시는 서울의 평범한 상업지구에 도착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내렸다. 간판조차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곳. 하지만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외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나타난 것은 고도의 정보 분석 기관을 연상시키는 사무실이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김민준 팀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로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강지혁의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기업의 비리와 부패를 파헤치는 비밀 조직 코퍼레이트 저스티스의 수장 서유진 대표였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중앙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김민준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집무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데이터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천명그룹의 내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보고해. 유진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의 순종적인 통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권위가 서려 있었다. 어제 명령하신 대로 천명물산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복수의 계좌로 분산되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태블릿 PC를 조작하자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다. 규모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 5년간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은 날카로운 눈으로 데이터를 훑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지? 그녀의 질문에 김민준이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대부분은 강만호 회장과 강지혁 부회장의 개인 금고나 다름없는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도 포착되었습니다. 유진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예상대로군. 썩어빠진 곳은 뿌리부터 도려내야 해. 그녀는 이미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천명그룹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강지혁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 그가 무심코 흘렸던 대화들 집으로 찾아왔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의 얼굴과 이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었다. 다음 단계는 뭐지? 유진이 물었다. 일단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검찰에 넘기면 천명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강만호 회장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정치권 인사들이 문제입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의 분석은 냉정했다. 유진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방패를 먼저 무력화시켜야 해.
로비 자금을 받은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의 약점도 함께.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할 거야. 대중이 천명그룹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해. 아주 사소하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스캔들부터 터뜨리는 거지. 예를 들면 강지혁 부회장의 문란한 사생활 같은 것들. 김민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진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잠시 의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개인적인 원한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전략가일 뿐이었다. 강지혁은 그저 그녀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말에 불과했다. 한편 강지혁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윤성그룹의 윤 회장과 그의 딸을 만나고 있었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와 세련된 매너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번 합병은 우리 두 그룹 모두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딸 역시 지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지혁은 밤하늘을 보며 깊은 만족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세상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자신의 이혼 소식이 곧 새로운 약혼 소식으로 덮일 것이고 사람들은 유능한 경영인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그를 칭송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유진이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제국을 향한 공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해커들은 1000명의 보안망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냈고 분석가들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한 거래의 증거를 찾아냈다. 전직 국세청 출신의 세무 전문가와 검찰 수사관 출신의 법률 전문가가 그 증거들을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총지휘했다. 그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 팀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시점과 방법을 결정했다. 그녀는 강지혁의 성격과 습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그보다 두세 발 앞서 움직였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지만 유진에게는 모든 것이 보이는 전쟁이었다. 며칠 후 증권계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000명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곧이어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부 보고서의 일부가 익명의 경로를 통해 유출되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1000명그룹의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흠집내기 시도는 늘 있는 일이야. 당장 정보팀 시켜서 출처 찾아내고 언론사에 전화 돌려서 기사 막아. 그의 지시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출된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밀했기 때문이다.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누군가의 소행 같았다. 그는 설마 하는 생각에 서유진을 떠올렸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무시했다. 그 여자에게 그럴 능력이나 배짱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고 또 그를 성공으로 이끈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시각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흔들리는 1000명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했다. 그녀가 준비한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강지혁이 이 작은 파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커튼 뒤에 숨어있던 그림자였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조종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자신이 주인공인 연극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인형극의 줄에 매달린 인형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줄을 쥐고 있는 것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로 그 여자 서유진이었다. 며칠간 증권가를 떠돌던 작은 소문은 순식간에 거대한 태풍이 되어 1000명 그룹을 덮쳤다. 아침 경제뉴스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1000명물산 수천억 원대 회계 부정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이어지면서 1000명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국에 선명한 균열이 생겨난 순간이었다. 강지혁은 부회장실에서 산산조각이 날 듯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있었다. 특히 그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윤성그룹 윤 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강 부회장,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우리 그룹의 이름을 엮이게 할 수는 없네.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합병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언론이 늘 그렇듯 과장된 것입니다. 작은 문제일 뿐 제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전화를 끊은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유출된 자료의 정확성은 내부 소행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는 배신자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켰다. 그날 오후 1000명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지혁과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노련한 경영인이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그룹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역력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한 이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다른 이사들도 동요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강지혁에게로 향했다. 강 부회장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윤성그룹과의 합병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지혁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사태는 경쟁 세력의 악의적인 흔들기일 뿐입니다. 검찰 조사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저희는 결백하며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이사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로 그때 사회이사 중 한 명인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재계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이 사태를 투명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감사를 맡겨
우리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강만호 회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외부 기관이라니 우리 그룹의 치부를 남에게 드러내라는 말이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치부가 있다면 도려내야 그룹이 살 수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박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가 들어봤지만 아무도 직접 겪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헬리오스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헬리오스, 기업의 부패를 심판하는 신화적인 존재. 그들은 의뢰를 받으면 자비 없이 기업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헤쳐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들에게 감사를 받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여겨졌다. 강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헬리오스라니요. 실체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허상에 우리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반대는 격렬하였다. 헬리오스 같은 통제 불가능한 존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호랑이를 우리에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짓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아닙니다. 헬리오스만이 지금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결백을 증명해준다면 시장의 신뢰는 단번에 회복될 겁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그룹의 존망이 걸린 문제 앞에서 총수 일가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헬리오스를 감사기관으로 선임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강지혁과 강만호 회장은 다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지혁은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믿었다. 헬리오스든 뭐든 결국은 사람이다. 돈으로 구워 삼든 약점을 잡아 협박하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다. 그는 헬리오스의 명성이 과장된 것이라 치부하며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대로 얕잡아 보았다. 그는 이사회를 마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김 비서에게 헬리오스에 대해 뒷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얼마나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헬리오스 그 자체인 서유진의 손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극이라는 것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천명그룹의 이사회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김민준 팀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계획대로입니다. 천명이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감사를 의뢰할 겁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강지혁의 초조한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강지혁은 분명 우리를 뒷조사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매수하거나 협박하려 들겠지. 늘 그가 쓰던 방식이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민준이 물었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그리고 그가 미끼를 물도록 유도해.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사냥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이라는 남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다음 날 코퍼레이트 저스티스의 공식 이메일로 천명그룹의 감사 의뢰서가 도착했다. 의뢰인은 천명그룹 이사회 의장이었다. 김민주는 의뢰서를 출력해 유진에게 가져왔다. 유진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서명란에 펜을 들었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이름 대신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과 함께 강렬한 필체로 아이치라고만 서명했다. 공식적으로 헬리오스는 천명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것이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지혁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적은 어둠 속이 아닌 빛 속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적보다 보이는 적을 상대하는데 훨씬 능하다고 자부했다. 그는 곧 헬리오스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들의 목줄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지뢰밭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 폭풍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헬리오스의 감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강지혁이 예상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회계사팀이 요란하게 들이닥치는 일은 없었다. 대신 김민준 팀장을 포함한 단 5명의 전문가가 천명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다. 그들은 값비싼 정장 대신 활동성이 좋은 어두운 색의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고, 각자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최첨단 보안 장비가 담긴 하드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러 온 특수 요원들 같았다. 강지혁은 그들을 자신의 부회장실로 불렀다. 그는 최대한 여유롭고 위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헬리오스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부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그룹의 결백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라오.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를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지만 김민준과 그의 팀원들은 선체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자세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김민준이 대표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지 않은 기계처럼 평탄했다. 저희는 결백을 증명하거나 죄를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희의 임무는 오직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저희는 그룹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이나 인력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의 뜻은 단호했다. 지역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통제권을 처음부터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럼 어디서 업무를 보겠다는 거요? 김민주는 준비해온 문서를 내밀었다. 저희가 지정한 이 서버실과 비어있는 17층 전체를 감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접근 권한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지금 이 시간부로 천명그룹의 모든 재무회계, 법무 관련 데이터 서버에 대한 미러링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요구가 아닌 통보였다. 지역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해야 했다. 그는 헬리오스 팀이 17층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불쾌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게임의 룰은 이미 그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의해 정해지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헬리오스의 감사는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회계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따분한 작업 대신 천명그룹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복제한 서버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은 수억 건의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나 조작된 기록의 흔적을 단 몇 시간 만에 찾아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자석과도 같았다.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핵심 부서의 직원들을 상대로 예고 없는 면담을 시작했다. 면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들은 직원의 작은 표정 변화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까지 놓치지 않았다. 압박감을 느낀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내뱉기 시작했다. 재무팀의 한 과장은 면담이 끝난 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정도였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강지혁에게 올라왔다. 헬리오스 팀이 5년 전 폐기된 프로젝트의 자금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매팀의 박 부장을 상대로 해외 출장 경비에 대해 3시간 넘게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보고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패턴이 없었다. 마치 모든 곳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역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감사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김민준이 직접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태블릿 PC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동남아시아의 한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의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그 회사는 지혁이 개인적인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RS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내부 자금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상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의 최종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이 이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지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RS 프로젝트는 그와 그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극비 비자금 조성 계획이었다. 지혁은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건 정상적인 해외 투자 절차의 일부였어.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는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김민준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투명한 투자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부회장님. 저희는 이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 순간 지혁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그룹의 가장 민감하고 어두운 비밀의 턱 밑까지 파고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재무담당 임원을 호출해 RS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원본 데이터 파일을 영구 삭제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증거만 없애면 그들도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로는 너무나 어설펐다. 1시간 후 김민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삭제된 데이터는 저희가 감사 시작 첫날 미러링해둔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감사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이사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를 읽은 지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모든 상황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스크린을 통해 감사팀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RS 프로젝트의 존재를 처음 알려준 것도 그녀였고 강지혁이 증거를 인멸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시킨 것도 그녀였다. 그녀는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김민준과의 화상통화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강지혁이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어. 이제 더 거칠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시도할 거야. 우리 팀원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 그리고 이제 다음 카드를 꺼낼 시간이야.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을 정조준해. 그녀의 전략은 맹수 사냥과 같았다. 거대한 목표물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고립시킨 후 마지막 숨통을 끊는 것. 그날 밤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17층을 내려다보았다. 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의 목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 느꼈던 자신감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헬리오스라는 이름의 전설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하는 위협이었고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유진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헬리오스의 칼날은 마침내 천명그룹의 심장부 강만호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김민준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강 회장과의 대면 감사를 요청했다. 이 소식은 그룹 내부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지난 수십 년간 강 회장은 그룹의 신성불가침 영역에 있는 존재였다. 그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왕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강만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민중과 그의 팀원 한 명을 맞았다. 그의 집무실은 고풍스러운 가구와 동양화들로 채워져 그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상석에 앉아 차를 권했다. 젊은 친구들이 참으로 열심이야.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네. 천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회사가 아니야. 그의 말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여유와 함께 상대를 아래로 보는 미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가 내뿜는 위압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시간은 저희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뿐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의 표지에는 판도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본 강 회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그룹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조성했던 비밀 자금의 이름이었다. 김민주는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이 붙어 있었다. 20년 전 회장님의 지시로 거액의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고 그 자금으로 유력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금 덕분에 당시 경쟁 그룹을 제치고 국책 사업을 따내셨더군요. 김민준의 설명은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천명그룹의 역사를 뒤흔들 만한 폭탄이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근거 없는 모함이군. 오래전 일이라 증거도 없을 텐데 소설을 쓰는 건가? 그는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당시 자금 전달을 맡았던 핵심 인물의 상세한 자필 진술서와 함께 그와 강 회장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였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년간 그를 지켜주었던 철옹성 같은 권위가 젊은 감사팀장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그룹의 핵심 임원들에게 퍼져나갔다. 강 회장마저 헬리오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다. 자신들의 비리 역시 곧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들은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강 지역의 충신이었던 재무총괄 부사장은 비밀리에 자신의 변호사와 연락했고 전략기획실장은 관련된 서류들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견고했던 신뢰와 충성은 거대한 폭풍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 지역은 자신의 수족들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분노했지만 그들을 다그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에게서 멀어질 뿐이었다. 그의 성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강 지역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해결사로 불리는 전직 조폭 출신 부하를 시켜 헬리오스 감사팀의 신참 직원 한 명을 협박했다. 퇴근길에 그 직원의 앞을 막아선 남자는 그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감사 그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러다 다치는 수가 있거든.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서유진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 헬리오스의 모든 팀원들은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었다. 그 직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상황을 녹음했고 안전 가옥으로 피신한 뒤 김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협박 시도는 오히려 천명그룹의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 기록될 뿐이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지역은 최후의 수단인 매수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은밀하게 연락해 시내의 한적한 호텔, 바로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역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는 수백억 원이 든 해외 은행 계좌 정보가 담긴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김 팀장, 나는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를 높이 평가하네. 이쯤에서 감사를 적당히 마무리해주게.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 돈이면 평생 발뻗고 살 수 있을 걸세. 원한다면 천명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 자리도 제안하지. 현명한 선택을 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가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주는 USB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역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경멸감으로 차가웠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하신 말씀 잘 녹음되었습니다, 부회장님. 그 말에 지역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저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회장님이야말로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파고 계시는군요. 시간 낭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떠난 후 지역은 한동안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과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과 협박이 이 정체 모를 적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상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성 안에 있던 모든 균열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서유진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혁이 내놓은 뇌물의 액수를 전해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그 정도 돈으로 우리를 사려고 했다니. 그는 여전히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보고 있군. 그녀는 김민준에게 지시했다. 녹음된 파일은 아직 공개하지 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카드니까. 이제 그를 완전히 고립시킬 시간이야. 그녀의 화면에는 패닉에 빠진 천명그룹 임원들의 관계도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의 약점과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통해 그들 중 가장 심지가 약한 몇몇에게 접촉했다. 플리바겐, 즉 감형을 조건으로 내부 고발을 제안한 것이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요새는 이제 사방에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강지혁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가 평생 믿어왔던 힘의 법칙들, 돈, 권력, 협박이 정체불명의 적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의 충신들은 등을 돌렸고 아버지의 권위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극도의 불안과 분노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혔다. 헬리오스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그는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을 가장 미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실체만 알아내면 약점을 찾아내 부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막대한 돈을 풀어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보 브로커와 해커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원하는 정보를 캐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헬리오스의 리더가 누군지 알아내. 방법은 묻지 않겠다. 비용도 상관없어. 그의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와. 지역의 목소리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해커들은 헬리오스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하려 시도했고, 정보원들은 금융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헬리오스의 실체에 대한 소문을 수집했다. 김민준을 비롯한 감사팀원들에 대한 24시간 미행과 감시가 붙었다. 지역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색출하는 데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헬리오스의 보안 시스템은 현존하는 어떤 방화벽보다도 견고했다. 그들의 모든 통신은 몇 중의 암호화 과정을 거쳤고, 서버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어 위치를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감사팀원들의 사생활은 너무나 깨끗해서 어떤 약점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을 쫓는 것과 같았다.
강지혁이 헬리오스의 정체를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서유진은 그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지혁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그의 측근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들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기록된 블랙리스트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천명그룹의 CFO이자 지혁의 오른팔인 최 이사였다. 유진의 팀은 최 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유진은 이 정보를 그냥 언론에 터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교묘한 장치를 심어두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증거를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리면서 정보의 출처가 마치 부회장실의 내부 감사팀인 것처럼 암시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최 이사의 횡령 스캔들이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의 말미에는 천명그룹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감사를 통해 최 이사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강지혁 부회장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이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지혁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팔을 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다. 이 기사는 천명그룹의 임원들 사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어제까지 동지였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혁이 자신들도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냉혈한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만이 맴돌았다. 지역에 대한 충성심은 이제 생존 본능에 자리를 내주었다. 바로 그때 헬리오스의 제안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었다. 내부 고발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는 임원에게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 이것은 지옥으로 향하는 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처럼 보였다. 마침내 첫 번째 배신자가 나왔다. 전략기획실장이 비밀리에 김민준에게 연락해 강지혁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 계획에 대한 증거가 담긴 파일을 넘겼다. 도미노는 쓰러지기 시작했다. 한 명의 이탈은 다른 이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들 역시 앞다투어 헬리오스 측에 줄을 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비밀장부, 불법 거래 녹취록, 내부 보고서 등을 넘기며 자신의 죄를 덜어내려 했다. 강지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믿었던 부하들의 칼에 사방에서 포위당하고 있었다. 한편 헬리오스의 정체를 쫓던 지혁의 팀은 계속해서 실패를 보고했다. 그들은 그림자 같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해커팀의 리더가 좌절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역의 분노와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무능하다고 질책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유진은 그에게 작은 미끼를 던져주기로 했다. 그녀는 지역의 해커들이 거의 접근할 뻔했던 가짜 서버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 정보는 헬리오스의 리더가 과거 천명그룹과 적대적 M&A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해외 펀드 매니저 제이슨 박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지역은 마침내 적의 꼬리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제이슨 박이라는 이름에 모든 분노를 쏟아부었다. 당장 그놈의 모든 것을 파헤쳐 저 가족재산 약점 뭐든지 찾아내.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홍콩에 있는 제이슨 박에게 집중시켰다. 그가 헛된 추격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유진은 서울에서 차분하게 그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제이슨 박은 알리바이가 완벽했고 헬리오스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는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적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TV 속보로 그의 마지막 남은 충신이었던 법무팀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죄목은 증거인멸 및 뇌물 수수였다. 지혁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이들은 이제 검찰 조사실에서 그의 죄를 폭로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건강 악화를 핑계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를 둘러싼 것은 배신자들의 칼날과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에 대한 지독한 공포뿐이었다. 강지혁이 고립되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서유진의 팀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얻은 수많은 정보 조각들은 하나의 결정적인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한 지하 벙커에 위치한 비밀 서버였다. 그 서버에는 천명그룹의 진짜 회계 장부, 즉 강지혁과 강만호 회장이 직접 관리해온 모든 불법과 비리의 원본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것을 여는 순간 천명그룹은 재기불능의 상태로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서버의 보안이 국방부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철통 같다는 점이었다. 물리적인 접근은 불가능했고 온라인으로 뚫는 것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유진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작전을 시작하지. 유진은 자신의 해커팀 섀도우에게 명령을 내렸다. 작전명은 프로메테스.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준 프로메테스처럼 그들은 거대 권력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훔쳐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고도의 사이버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이 복잡한 코드로 번쩍였고 팀원들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들은 정면 공격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유진은 결혼 생활 동안 강지혁의 개인 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그녀는 그 백도어를 통해 서버 관리 회사의 하청업체 그리고 그 업체의 시스템 관리자에게까지 수십 단계를 거쳐 조금씩 접근해 들어갔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내 쐐기를 박는 것과 같은 고도의 인내와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몇 시간 동안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강지혁의 팀 역시 서버의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하고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가 쉴 새 없이 부딪혔다. 바로 그때 팀의 리더가 외쳤다. 뚫었습니다. 3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유진의 서버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10%, 30%, 70%. 다운로드 바가 올라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상대방의 역추적이 시작되었다는 경고등이 번쩍였다. 30초 남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마침내 FF라는 글자가 화면에 떠오른 순간 유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연결 끊어. 모든 흔적을 삭제해. 팀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불을 훔치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민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했다. 대표님, 성공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강지혁과 천명그룹은 끝입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강지혁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남은 영향력을 총동원해 검찰 수사 라인에 압력을 넣는 동시에 여론을 뒤집기 위한 방역 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헬리오스가 사실은 기업 사냥꾼이며 천명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터뜨릴 계획이었다. 그는 헬리오스를 국부 유출을 시도하는 매국 세력으로 몰아가고 자신은 거대 악에 맞서 싸우는 비운의 경영인으로 포장할 생각이었다. 이미 몇몇 언론사와 손을 잡고 이사회가 끝나는 즉시 관련 기사를 쏟아낼 준비까지 마쳤다.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이판사판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다. 지역의 움직임은 즉시 유진의 정보망에 포착되었다. 강지혁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헬리오스의 최종 감사 보고를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의 입가에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잘 됐군. 직접 무덤을 파주겠다니 수고를 덜었네. 그녀는 지역이 마련한 무대야말로 이 모든 것을 끝낼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헬리오스의 이름으로 천명그룹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긴급 이사회 소집에 동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헬리오스의 최종 감사 결과를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법률 대리인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에 지역은 쾌재를 불렀다. 그는 헬리오스가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조작된 자료와 선동적인 연설로 이사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헬리오스가 익명 뒤에 숨은 비겁한 존재이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결코 자신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유진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대신 자신의 옷장을 열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몸에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 수트였다. 그 옷은 과거 헬리오스로서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자신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강지혁의 순종적인 아내 서유진은 없었다. 그곳에는 냉철한 이성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헬리오스의 진짜 모습이 서 있었다. 그녀는 길었던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 전쟁을 앞둔 장수의 눈빛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강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설문을 연습하며 마지막으로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자신감과 비장함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같은 시각 유진은 자신의 차 뒷자리에 앉아 천명그룹 본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지막 덫은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스스로 그 덫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천명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진 전원과 법무팀 그리고 강지혁이 특별히 초대한 몇몇 우호적인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강지혁과 강만호 회장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회의실의 문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헬리오스를 향해 있었다. 강지혁은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세워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천명그룹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계산된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헬리오스라는 익명의 존재가 사실은 외국계 기업 사냥꾼이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자료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그룹을 헐값에 집어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국심에 호소했고 1,000명이 무너지면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며 공포심을 자극했다. 그는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자료들을 띄웠다. 헬리오스가 유출한 정보가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그래프와 표들이었다. 그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일부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정체도 모르는 익명의 감사팀보다는 수년간 함께 일해온 부회장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역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헬리오스는 지금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비겁한 공작만 일삼는 그들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목소리를 높여 청중을 선동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김민준 팀장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감정 없는 얼굴로 회의실 안을 한번 훑어본 뒤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를 입은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회의실의 중앙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헬리오스 측의 변호사인가? 아니면 새로운 책임자인가? 강만호 회장은 낯익은 얼굴에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지혁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가 쓰레기처럼 버린 아내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유순하고 그림자 같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았고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 것처럼 그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완벽했던 연설도 치밀했던 계획도 승리에 대한 확신도 모두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떻게? 왜? 그녀가 여기에?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민준이 앞으로 나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저희 헬리오스 감사의 총괄 책임자이신 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손짓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헬리오스입니다. 그 소개가 끝나는 순간 회의실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혁의 전 부인이 재계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신화적인 존재인 헬리오스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강만호 회장은 충격에 혈압이 오르는 듯 뒷목을 잡았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강지혁의 몫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던 심판자였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오만함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처단되었다. 그가 버린 여자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극도의 굴욕감과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혁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첫마디는 회의실의 모든 이들에게
특히 강지혁의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이제 진짜 감사 보고를 시작해볼까요? 강지혁 부회장님. 서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하게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소음이 멎었고 모든 시선은 연단 위에 선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지혁은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필사적인 외침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몸은 납처럼 무겁게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강지혁 부회장께서는 방금 헬리오스가 증거를 조작하여 그룹을 위협하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지혁이 제시했던 자료를 띄웠다. 이것이 부회장께서 진실이라고 주장하신 자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원본 데이터와 비교해 볼까요? 그녀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이 분할되며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것은 스위스 서버에서 추출한 어떤 조작도 거치지 않은 천명물산의 진짜 회계 장부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자 지역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회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지역의 신뢰성은 시작부터 산산조각 났다. 교진말, 저건 조작이야. 당신이 뭔데? 강지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유진은 그의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아레스 프로젝트와 판도라 프로젝트의 상세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천억 원의 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거쳐 강씨 부자의 주머니로 그리고 정치인들의 금고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그녀는 증거를 뒷받침할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그 돈은 모두 강지혁 부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비자금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배신한 재무총괄 부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연이어 다른 임원들의 증언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비자금 조성에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강지혁의 제국은 그를 지탱하던 기둥들의 증언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유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헬리오스 감사를 방해하려 했던 지역의 시도들을 공개했다. 감사팀 직원을 협박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김민준 팀장에게 뇌물을 건네려던 호텔 배서의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되었다. 이 돈이면 평생 발 뻗고 살 수 있을 걸세. 지혁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그는 극도의 수치심의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알던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던 부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만호 회장은 충격으로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스위스 서버에서 확보한 원본 데이터 전체를 공개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천명그룹이 저지른 모든 불법과 탈법의 역사 그 자체였다. 분식회계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주가 조작. 스크린 위로 펼쳐지는 범죄의 목록은 끝이 없었다.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였다. 이것이 여러분이 충성을 바쳤던 천명그룹의 민낯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렸다. 모든 증거 제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지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벗겨졌고 그의 모든 방패는 부서졌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멍하니 연단 위의 유진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 하찮게 여겨 내쳤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나 증오심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무관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처음부터 그녀의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오만했던 자아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성과 논리는 마비되었고 그의 안에는 원초적인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유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1000명 그룹의 막강한 부회장 강지혁이 그가 버렸던 아내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패배 선언이자 한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유진,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횡설수설하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너무나도 뒤늦은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고백이었다. 유진은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경악에 빠진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유진이 계획한 대로였다. 유진은 검사를 향해 말했다. 헬리오스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나머지는 검찰의 몫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임무를 완수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혁을 돌아보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지혁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강만호 회장 역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한 시대의 제국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유진은 조용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수를 끝낸 후련함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담담함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1000명 게이트라 불리는 거대한 스캔들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강지혁과 강만호 회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전직 임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에 온 국민은 분노했다. 결국 강지혁은 수백 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재판 중 건강 악화로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대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1000명 그룹은 해체 직전까지 몰렸지만 그룹이 무너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채권단은 그룹을 회생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중책을 맡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수장으로 만장일치로 한 사람을 지명했다. 바로 헬리오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익명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심판자라 부르며 열광했다. 유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돌아온 1000명 그룹 본사는 과거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분위기 대신 변화와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씨 일가의 흔적이 남아있던 부회장실과 회장실의 벽을 허물어 모든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간으로 바꾸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새로운 기업 문화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녀의 개혁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룹 내에 여전히 남아있던 부패한 인사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했다. 불필요한 사업 부문은
과감히 매각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그룹의 내실을 다졌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은 서서히 새로운 리더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완전히 바뀐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강만호 회장의 권위로 가득 찼던 그곳에서 그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는 문득 강지혁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분노나 슬픈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자신과는 상관없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강지혁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악과 싸워왔다. 아버지가 부패한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후 그녀는 법이 닿지 않는 곳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헬리오스를 만들었다. 강지혁과 천명그룹은 그 과정에서 만난 가장 큰 목표물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 임무는 끝났다. 그때 김민준 팀장이 밝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재상장한 유천명그룹의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새로운 파일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목표물에 대한 기초 자료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여 불을 쌓고 있는 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유진은 말없이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불의가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그리고 새로운 정의를 향하고 있었다. 도시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여명이었다. 서유진, 그리고 그녀가 이끌 새로운 세상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의 중심에 서서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세상을 향해 서 있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